안녕하세요. 삶의 따뜻한 바다탐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수어학에 관한 흥미로운 주제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리퓨지움에 관련해서 리퓨지움에 들어갈 4가지 생물들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리퓨지움에 들어갈 동물들을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잠깐 왜 요즘에 리퓨지움 트렌드가 어떤지, 그리고 리퓨지움 보통 고수들이나 아니면 해외 유저분들은 어떤 식으로 꾸미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 동물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리퓨지움은 저희 전통적으로 이제 뉴트리언트 제어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효용 가치가 높아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는데요. 리퓨지움의 기능을 3가지 정도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는 뉴트리언트 제어, 요런 기능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 트렌드인데, 요즘에는 리퓨지움 자체도 굉장히 이쁘게 꾸밉니다. 관상 용도라고 하는데, 요런 부분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식 컬처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플랑크톤이라든지 동물성 플랑크톤이라든지 아니면 파이토플랑크톤, 곧 식물성 플랑크톤을 따로 공급해주는 제너레이터 같은 역할,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뉴트리언트 제어, 두 번째 관상용도, 세 번째 먹이 양식. 근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뉴트리언트 제어는 공통적으로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약간 특수한 기능인데, 두 번째는 요즘 트렌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키우기 힘든 생물들을 위해서 먹이를 따로 우리가 공급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별도로 약간 설치하고 그렇게 관리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퓨지움은 사실 여러분 처음부터 리퓨지움을 하시는 방향으로 수조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나중에 추가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추가를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상부에 추가를 하게 되면, 상부 수조에, 이거는 일단 설치가 쉬워요. 상부에 일단 리퓨지움을 설치를 하게 되면 파공만한 수조를 위에다 올려놓고 본수조보다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본수조보다 위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게끔 하고, 저희는 메인 디스플레이하고 건드리지 않고 리턴 모터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요거는 조금 보기가 흉해질 수가 있어서 조금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리퓨지움 할 생각으로 이제 하단에다가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하단 펌프를 할 때, 하단 펌프에 리턴 쪽으로, 그러니까 리퓨지움의 어떤 물질, 예를 들면은 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물들 내지는 바닥재가 흘러가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하단 펌프 운영을 하시게 되면 펌프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펌프 구조를 할 때 리턴으로 들어오는 공간을 굉장히 신경 써주셔서 격벽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런 거를 많이 잘 신경 써서 그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리퓨지움이 요즘 트렌드가 이제 관상 용도라고 했는데, 그 관상 용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관상 용도는 일단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요 책에서 나온 로버트 페너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5가지 정도 관상 용도로서 리퓨지움에 대한, 내지는 알터너티브라고 하죠. 관상 용도로서의 리퓨지움의 5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배치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타이덜 리퓨지아, 이런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멀티탱크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트와일라이트 앤 크립틱 포나라고 요런 것이 있고요. 5번째는 스피시스 앤 스페시픽 리퓨지아라는 것으로 5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 배치 트리트먼트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혹시 공장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어떤 1년의 생산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한 단계가 쭉 흘러가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배치라고 얘기를 해요. 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배치에서 나오는 제품을 세부적으로는 로트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 사료, 해소 사료 중에 리우스라고 하는 제품 보면은 그 밑에 그 바닥을 보면은 로트라고 넘버가 나와 있어요. 로트 번호. 그게 바로 어떤 공정에서 그 제품이 나왔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리퓨지움에서의 배치 트리트먼트는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요. 메인 수조가 있고 그 다음에 리퓨지움이 있는데, 거기에 타이머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머에 따라서 리턴이 동작을 하면 메인 수조에 있는 물들이 그쪽으로 리퓨지움 쪽으로 쭉 빠져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겠죠, 자동으로. 그리고 일정 타이머가 딱 끊어지면 그 다음에 리턴이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멈추고 여기도 멈추고 서로의 흐름이 없어지겠죠. 이런 것처럼 배치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 요런 건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식으로 꾸미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보통은 DSB, 그러니까 Deep Sand Bed라고 하죠. 그 바닥재를 깊이 세워서 그런 부분, 맹그로브를 많이 심은 거기에 통과하게끔 해서 나중에 다시 떨어지게끔 하는 게 많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또 동시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디 라군 스타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블루 라군 얘기도 하면서 라군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바닥재 흙 같은, 진흙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물이 굉장히 얕게 그리고 느리게 흐르는 스타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일정 시간이 되면 거기에 리턴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또다시 나오고, 이런 구조를 이제 배치 트리트먼트, 1년의 생산 공정인 거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뭐 좋은 물질을 생산해내는 거, 리퓨지움에서. 그래서 우리는 타이머가 켜지면 딱 골로 들어가고, 좀 안 좋았던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깨끗해져서 나오고, 요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인터타이럴 리퓨지아라고 해서, 요거는 약간 인터타이럴이 뭐냐 하면은 바다랑 육지가 있어요. 바다가 육지가 만조, 간조 혹시 알고 계시죠? 만조는 물이 끝까지 차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간조시에는 이제 거기가 육지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육지도 되고 동시에 바다도 되는 그 부분을 인터타이럴 존이라고 해서 잔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조간대라고 아마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퓨지움을, 그러니까 조간대를 아예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줘서 마치 간조시에는 육지만 남고, 그리고 만조시에는 물이 정말 차서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타이럴 리퓨지아인데, 요거는 일단 범위가 커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아쿠아리움 같은 데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쿠아리움 같은 데서 개인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나중에 할 얘기겠지만 보통 육지 소락에도 여기 넣는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을 거라고, 여기에서 그 로버트 페너나 곤잘레스는 인터타이럴 존을 만들어서 리퓨지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거는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제일 트렌디한 거죠. 메인 수조는 메인 수조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된 리퓨지움인데, 리퓨지움을 과거에는 좀 어두운 데나 좀 안 보이는 데다 설치를 했다면, 요즘에 멀티 시스템이라고 해서 두 개 다 보이는 데다 꾸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맹그로브 같은 것도 꾸밀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식물들, 이쁜 식물들, 빨간색, 파란색 식물, 내지는 산호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멀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나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